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쟁이.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응용 문제로서도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금쟁이는 하지 말라는 거죠. 금쟁이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와 그 다음에 또 업무방해 금쟁이, 개업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금쟁이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178페이지 법조문에다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1-1 이렇게 써 놓으세요. 1번부터 4번 1-1. 그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3년 이하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 3-3.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33조 제2항이거든요. 거기에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서 3-3.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간략하게 정리만 해서 일단 볼 건데요. 자,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에요. 아까 용어 봤어요. 개업공개사 등은 뭐였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의 중개보전까지. 그러니까 이 금쟁이는, 자, 개업공개사 금쟁이는 일단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전까지가 적용되는 부분이다. 금지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왜 금지시켰느냐? 하도 많이 하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씩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면 돈 법니다. 하지 말라 그랬죠? 하면 돈 벌어요. 근데 걸리면 갑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묶어놨죠? 자, 일단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요. 첫 번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중개대상물이 뭐예요? 중개대상물이란 토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에 배웠던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5가지죠? 거기에 대한 뭐를 금지한다? 매매업을 금지한다. 자, 업이 뭐였죠? 예, 계속하는 거. 즉, 뭐죠? 제가 업 하면 뭘 떠올리라 그랬어요? 장사 떠올리라 그랬죠. 조심할 것, 매매를 금지하는 거 아닙니다. 매매를 금지하면 집도 못 사고 땅도 못 사죠. 집 살 수 있고 땅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한다면 업,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집 장사, 땅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할까요? 여러분들이 싼 물건들 있죠. 여러분들은 부동산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압니다. 개업공개사는. 근데 지금 여기가 되게 싼데 앞으로 여기 개발될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좀 땅이 좀 싼 땅이 있는데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개발될 땅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야죠. 그랬다가 나중에 개발 공표돼 가지고 땅값이 오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네, 팔아야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금방 돈 버는 방법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방법을 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걸렸다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자, 그래서 이거를 막는 거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바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중개대상 매매를 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매매를 업, 즉 장사하는 거 금지한다. 위반하면 1-1이에요. 자, 두 번째, 무등록. 무등록업자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자, 의뢰받았거나 아니면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이 금지한다. 명의용.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소위 말하는 무등록업자죠. 무등록업자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아니면 이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물론 이제 이 광주시 도심에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 무등록업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있냐면 시골에 가면 많아요. 누구죠? 네, 컨설팅. 제가 컨설팅 사무소 얘기를 저번주에 했죠. 근데 그 직전에, 그 이전에 복덕방은 개업공개서죠. 복덕방이라고 하면 이제는 옛날에 복덕방이 지금 개업공개서죠. 여러분들 시골 출신들 계신가요? 그 동네 이장들이잖아요. 그 동네 가면요. 매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장들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이장들이요. 각종 알선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걸린다는 거 알아요. 또 하나, 옛날에는 동네에서 거래가 됐죠. 뭐, 예를 들어 노란마지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쪽 집에서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딴 거래가 어떻게 돼요? 딴 거래가 외지인과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매물은 들고 있는데 하면 걸리고 또 외지인과 또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어디로 가요? 예, 공개사무실로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만약 거래하면 나 얼마 떼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물 이렇게 물어다 준다 그러죠.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무등록업자로 딱 의뢰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저 시골 가서 토지 중개해 주겠다고 사무실 냅니다. 그러면 살 사람들은 내 주변에 많은데 매물이 나한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어디다가 있어요 지금 매물이? 이장한테다가 있죠. 협력해야지만 되겠죠. 돈 벌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 금지행위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보수 초과 수수. 보수에 대한 뭡니까? 초과 수수 이렇게 돼요.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읽습니다. 자,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자, 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초과해서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명목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절대적 금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뭐 본문에다가 해도 되고요. 나중에 저는 본문을 보라 그럴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형벌을 했지만 뭐 오늘은 그냥 법조문만 봐도 돼요. 다음부터는 아마 본문을 좀 보라 그럴 겁니다. 아마. 자, 사례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어떤 명목은 뭘 얘기한다? 절대적 금지. 어떤 식으로든지 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에 예시가 든 게 사례예요. 사례. 사례라면 여러분들이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있겠죠. 물론 더 달라 그래서 더 준 것도 있겠지만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거. 자, 나는 100만 원 법정 보수 100만 원만 달라 그랬는데 거기다 1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준 거예요. 자,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네. 근데 받아야죠. 또 더 준다는데. 이론상으로는 일단 안 됩니다. 예. 네. 걸렸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해당돼요. 좋았어. 이때 여러분들이 특히 초짜 때, 초보 때요. 날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로 받지 마세요. 그냥 서로 이렇게 몇 번 거래하고 아는 사람이 더 준다 그러면 받는데요. 날 모르는 사람한테 더 받았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3월달에 한번 뒤통수 맞은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의뢰인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된다. 자,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어떤 명목 그것도 또 하나 설명합니다.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어도 일단 잘못 두드려서 더 받은 것도 위반돼요. 여러분들 판례상에 보면 거기도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나는 더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더 받은 거예요. 그것도 위반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더 받아도 위반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1-1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짓언행.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 그럼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뭐냐?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하자 같은 거 있죠? 왜? 어디가 좀 부서졌거나 아니면 수도꼭지 뭐 고장났거나 뭐 이런 단순한 하자는 해당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리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중대한 하자, 뭐 벽이 부서져서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천장이 지금 샌다든가 뭐 이런 것들 중대한 하자. 그 다음에 또 권리관계 저당권이 설정됐다든가 아니면 뭐 경매가 들어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가격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한번 보죠. 가격도 거래상 중요사항인데 판례상 여러분들 나중에 판례 다 한번 정리해서 밑줄 치라고 한번 할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 A가 갑에게 1억에 팔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1억에 팔아주세요. 그런데 개업중개사가 A한테 제안을 하죠. 내가 이거 1억 2천만 원에 팔아줄 테니까 이거 반반 나누자. 아니면 그 중에서 나 얼마 떼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아니면 500 떼어줘. 뭐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반 나누자로 칩시다. 그러면 A는 1억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0만 원 얘한테 더 주더라도 1,000만 원 나한테 더 들어오죠. 그냥 그래라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을 했으면 갑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B에게 어떻게 해요? 1억 2천에 팔겠죠. 2천만 원을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B한테 얼마를 바가지 씌운 거죠? 예, 바로 이게 가격을 거짓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거짓언행은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자, 그래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일단 1년 이하 징역 1천 원 벌금, 매, 무, 수, 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자, 중개대상 배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번호 변경, 보수 초과수수 거짓언행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은 일단 눈에만 익혀주세요. 나중에 3월 달에는 이거 반드시 암기하라고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매무수거, 매 뭐죠? 중개 대상 배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번호가 명령, 보수 초과수수 거짓언행. 자, 그러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벌금 보죠. 다섯 번째부터 봅니다.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그거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뒤에 한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할 필요 없이 또 나중에 또 5월 달에 요약좀 보냐 하니까 자, 3-3. 자, 다섯 번째 뭐였어요?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에 대해서 매매 교환을 중개적으로 그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요 증서, 요게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입주자 저축증서. 뭐죠? 청약통장이에요. 다 가지고 계신가요? 청약통장 있어요? 그거 거래 불법이라는 거 아시죠? 청약통장 거래는 주택법에서 불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 청약통장을 갖다가 만약에 불법으로 거래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중개 준 사람은 바로 여기에 걸려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 벌금이에요. 개업공개서는. 나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제는 청약통장 하나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부분만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증서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은 머릿속에 이거 청약통장 거래 불법이구나 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6번째 보겠습니다. 중개인과 직접거래. 거래 당사자 쌍방들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이 누구죠?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겠죠? 팔아달라, 사달라, 뭐 임대차 달라. 이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도 모두 포함돼요.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찾아온 사람에게 사거나 그걸 사거나 내 걸 거기다 팔거나 임대차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럼 왜 직접 거래를 금지하느냐? 간단하게 봅니다. 이거죠. A가 갑에게 1억의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뢰했는데 갑이 탁 보니까 이건 1억짜리 물건이 아니에요. 적어도 1억 5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라든가 물건 소유자들이 실질적인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내놓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자, 돈 버는 방법. 이것도 돈 버는 방법 있죠? 예, 그렇죠. 1억에 내가 사가지고 1억쯤 팔면 되죠. 바로 이거를 막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지금 얘는 이걸 들었지만 직접 거래 쌍방대리는 아주 포괄적으로 정리합니다. 어쨌든 무조건 직접 거래하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 투기가 아닌 내가 그 물건을 직접 사가지고 아니면 임대차 가지고 거기 들어가겠다. 들어갈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무조건 일단 금지시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거래. 그러면 땅 좋잖아요. 이런 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다른 데 부동산 있죠? 거기다가 부탁해가지고, 야, 네가 중개해준 것 좀 해라. 그래서 내한테 들어왔어도 계약서는 저쪽에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면 되고. 아니면 가족명의라도 됩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 명의로. 근데 이제 그건 다른 문제가 발생돼요. 이게 명의신탁이거든요. 나중에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예, 내 걸로 남의 명의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아들, 딸 명의로다가 했다가 까딱 잘못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돼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직접 거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심할 것. 자기 부인 명의라거나 남편 명의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예전에는 직접 거래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도 작년, 재작년, 3년 전인가 판례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부인이 개업공개사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남편 명의로 일단은 해놨습니다. 이게 직접 거래로다가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경제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부 명의는 일단 안 돼요. 그냥 아들 명의나 어쨌든 다른 가족 명의는 일단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직접 거래 금지행위 해당되고. 자, 그러면 쌍방 대리. 양쪽 대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쌍방.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당했을 수도 있는. 자, A가 갑에게 1억에 팔아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러면서 너 알아서 좀 팔아줘. 얘 위임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도장 다 주고. 자, B가 갑에게 의뢰합니다. 너 알아서 좀 사줘. 자, 얘한테 위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장 다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좀 사주라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때 양쪽으로부터 모두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으로 모두부터 위임받았죠? 그럼 계약서 누가 다 써요? 예, 얘가 다 쓰죠. A 1억짜리를 얘한테 1억 2천에 팝니다.
그래놓고 혼자서 계약서 다 쓰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2장 쓰는 거예요. A형 계약서에는 얼마짜리로? 1억짜리. B형 계약서는 1억이죠. 1억 2천 받아가 얘한테 1억 주고 그 다음에 챙겨먹는 거죠. 제가 지금 얘만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실사례에서는 거의 꽃배기로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거의 꽃배기로다가 뻥튀기 가지고. 근데 요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라졌어요. 있긴 있지만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썼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왜 없었느냐? 여러분 이제 공시법에서 좀 배우시겠지만 실거래가가 어디에 기재돼요? 여러분 이제 요즘 거래를 해보시는 모르겠네요. 네,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되죠?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2006년도 이전까지는 가격이 등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에 거래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부동산 통해서 막 뭡니까 싸우고 그러다가 둘이 만나요. 만나서 계약서 들고 만나겠죠. 만나다 딱 계약서 펴보니까 서로 가격이 다른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 모르고 넘어간 것도 상당히 많고 밝혀지는 건 대부분 그렇게 밝혀져요. 근데 요즘도 하긴 합니다.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뭘 금지한다?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중개의뢰인과 뭐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서 쌍방을 뭐예요? 대리하는 걸 금지한다. 이거는 매매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된다 그랬어요? 교환, 임대차까지 포함시킨다 그랬죠? 매매, 교환, 임대차를 모두 포함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걸렸다면 3-3이고요. 투기조장. 투기조장이 있네요. 투기조장.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를 뭐 하는 거예요? 조장하는 행위 이렇게 됩니다. 자, 2개죠. 미등기 전매와 그 다음에 또 전매가 제한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미등기 전매 제한 요거를 중개해 주는 거 안 된다. 자, 봅시다. 미등기 전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요것도 이제 밑밥에서 좀 배우셨던 것 같은데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러죠. 들어보셨나요?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이었던가요? 단속 규정이었던가요? 다 기억하시네요. 단속 규정이죠. 지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의 효력은 있죠. 다만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법에는 위반된다는 얘기죠. 자,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어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느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강의해요. 한 1월 달에 강의 안 합니다. 3월 달부터 강의, 이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는데, 1월 달, 이번 달엔 제가 건너뛸 거예요. 3월 달에 강의를 할 텐데,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탈세 목적이나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다 적발되면 이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요. 이건 지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은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는 이거고요. 지금 3-3은 개업공개사고 아까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죠.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은 있는데 법에는 위반된다 그랬죠. 바로 3년 1억 얘는요. 그 중간 생략 등기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하다 보면 법에도 위반되니까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한다? 중개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의 벌금이라는 얘기. 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전매 제한된 거. 자, 일단 전매 제한은 대표적인 것이 분양권인데요. 이쪽 지역이 거의 다 투기과열지고 해제됐다고 하던데요. 지금 거의 다 지금 많이 해제됐다 그러네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서 분양권을 갖다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이거예요. 투기조작. 자, 그래서 이렇게 미등기 전매 중개해주거나 전매에 대한 것을 중개해준다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8번째네요. 8번째. 시세 부당 영향, 시세 부당 영향으로, 영향을 준 행위로 거짓 거래하는 등 했습니다. 거짓 거래하는 등 이렇게 했어요. 자, 교재 이렇게 되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행위.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거짓으로 거래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건가요? 가격을, 시세 부당 영향은 가격을 올릴 목적이거든요.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잘 알더라고요. 어디서 하냐면 아파트 분여회에서. 분여회에서 우리 지금 아파트 올려야 돼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저는 사실 이 동네에서 이건 잘 모르니까 저 윗동네 서울 동네 예의를 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세 조작 케이스가 잠실 6단지예요. 5단지 6단지인데요. 그 잠실 6단지가 6억대에게 거래되다가 딱 1년 만에 얼마로 올라갔냐면 16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저보고 하나 사라 그랬었거든요. 곧 올라갈 테니까. 거기 부동산을 아는 거예요. 곧 올라갈 테니까 사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6억이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왕창 올리지를 못하니까 딱 1억씩 올려요. 6억대를 7억으로 계약서 씁니다. 이거죠. 거짓거래. 가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7억으로 잠깐 올라가 있죠. 그 사이에 한 2개월 뒤에 계약 해제시켜버립니다. 어차피 가짜로다가 거래했으니까 이걸 반복 계속 하네. 7억짜리를 다시 8억으로, 8억짜리를 9억으로. 약 한 15일, 한 달 텀으로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딱 1년 만에 딱 10억이 올라가요. 계속 한 2개월 단위로다가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해지하고 또 쓰고 한 30건 정도를 갖다가 40건 개를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약 한 200개 정도가 움직여요. 한 100개에서 200개를 예를 들어서 7억짜리가 8억으로 올려놓고 또 그게 또 해지하고 또 8억에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표시 금방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 것 중에서 다시 올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사이트에는 계속 금액이 올라가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주도한다 그랬죠? 이거를 분여해서. 근데 누구 힘을 빌어야 돼요? 예. 그 주변에는 개업공개사 힘을 빌어줘야지만 되죠. 분야에서 직거래한답시고 그꼈다가 나중에 금방 걸립니다. 그러니까 누구 힘을 빌어냐면 개업공개사 힘을 빌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사실 많이 하고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걸 근근히 붙잡고 지금 있는 게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게 이것 때문에도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나요. 자, 개업공개사 이거 위반해서 걸렸다면 3-3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째 중개 제한인데요. 중개 제한, 이거는 단체 구성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자, 거기 9번째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개업공개사 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을 위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자와 공동 중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봅시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하는 거냐면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회원업소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회를 구성합니다. 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회원이 아닌 부동산들을 거의 왕따시켜서 물건 돌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단체를 구성해서 뭐를 제한한다? 중개대상물이라든가 공동중개를 제한하도록 한다. 그럼 물건 저쪽에다 안 내보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저기 부동산이라는 게 혼자서 뚝딱거리고 중개해 주는 게 그렇게 없어요. 다 뭐가 있어요? 부동산끼리 하는 공동중개가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만 물건 돌리고 밖으로 안 내보내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뭐가 된다? 개업공개서 등의 금쟁이 3-3입니다. 자, 앞 글자 한번 따보죠. 증직, 상투, 시중. 자, 일단 눈여겨보고 넘어가면 돼요. 증서, 중개, 매매,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그 다음에 시세, 부당영향, 중개제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위반하면 개업공개사 등 해놨습니다. 금쟁이 이거를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고요. 이거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예요. 정지면서도 형벌 1-3-3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금쟁이 부분 일단은 정리가 됐어요. 자, 저기 요번에 법조문에다 체크를 해놓긴 해놨는데 188 이제부터는 법조문 보지 말고 확 넘겨보세요. 188페이지로 좀 제목을 좀 잠깐 수정할 게 좀 수정한다는 것보다는 좀 추가하는 건데 시세 교란 목적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쟁이 이렇게 돼 있죠. 그 3번 찾았나요? 거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거 하나 더 추가해서 놓으세요. 개업공개 등에 대한 업무방해 금쟁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대로 제목을 갖다 놓으면 이거랑 헷갈려 버려요.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입니다. 이건 또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금쟁 이렇게 되니까 용어가 사실 이게 또 정확히 맞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한마디 더 넣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를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금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누가요? 누구든지. 자, 거기에 1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봐도 누구든지 아무나 다 여러분들도 여기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위반하면 아까 책인데 뭐라 했어요? 3-3 이렇게 된다 그랬죠. 거기다 써놔주세요. 3-3. 그러면 개업공개사 중에 업무방해 금쟁이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묶을 거예요. 그거 그대로 그냥 놓고 해도 되고요. 따로 써놔도 되는데 지금 쓰지 말고 그냥 수업만 들으세요. 3월달에 이렇게 제가 묶어놓은 거 한번 필기하도록 하고. 자, 업무방해 금쟁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특정 개업 공개사에게 중개의 제한유도 중개의뢰 제한유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개업 공개사에게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 유도
중개 의뢰를 뭐 한다? 유도한다. 자, 뭐 여기 보니까 그래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안하거나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이 두 가지는 결국 뭐예요? 개업공개사를 차별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돼요. 이 집 가지 말자. 여기 가자. 이런 거죠. 뭐, 이제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막 엘리베이터 같은 데 막 붙여놔요. 어디 없어 가지 말고 어디 없어 가자. 뭐 이런 거. 왜 그래요? 아까 여기서 였지만, 거짓거래 해가지고 가격 올리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하죠? 개업, 공인중개사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 다 쫓아다닙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하자. 근데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가지 말자 이거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사람, 이 집에 우리 협조하니까 이 집에 가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차별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묶을 거예요. 세 번째, 다섯 번째.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 제한 유도.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중개 의뢰 유도. 자, 우리 아파트는 10억 미터는 내놓지 말자 이거죠. 이런 거 보셨어요? 10억 미터 내놓지 말자. 엘리베이터 같은 데 딱 붙어있는 게 아파트가 있어요. 자, 10억 미터 내놓지 말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10억 미터 내놓지 말고 12억부터 내놓자. 지금 현재 한 9억 정도 조금 넘게 9억 상에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예요. 근데 10억 미터 내놓지 말자. 자꾸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2억부터 내놓자. 좀 높여가지고. 자, 요런 게, 요 두 개입니다. 자,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반대죠? 두 개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정당한 표시 광고 방해. 정당한 표시 광고를 뭐 한다?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요건 여기에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특정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제한 유도. 특정 개업공개사. 자, 저 집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저 집에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쫓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려라 뭐 이런 거죠. 아줌마들 한 서너 명 가가지고서 시끌벅적해 하면 내리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제한 유도. 자,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그러는데 어느 부동산에 보니까 9억 5천짜리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쫓아가야죠. 가자 내려라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정당한 표시 광고 방해입니다. 자, 요 다섯 가지가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형벌 3-3이죠?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거. 그러면 이제 요까지 하면 금쟁이를 일단 다 봤습니다. 금쟁이 다시 한번 봅니다. 금쟁이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와 그 다음 뭐가 있다?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방해 금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자 이제 마지막 188페이지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188페이지로 보세요.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네요. 그럼 일단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럼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뭐냐?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자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에서 8번째, 9번째 요게 거래질서 교란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면 자 188페이지에 맨 밑에 거래소 교란행위 보세요. 자, 그 맨 밑에 박스에 3개 있죠? 1번과 2번이 요 금쟁이 8번째, 9번째죠. 그래서 개업공개 등의 시세 부당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받는 행위, 시세 교란 행위, 그 다음에 단체 고소의 중개 제한 요 2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 5개.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시세 교란 목적, 개업공개 등의 업무방해 금쟁이 이렇게 돼 있죠. 업무방해 금쟁이가 몇 개 있어요? 총 5개 있죠. 그래서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총 7개입니다. 자, 하나, 둘.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요걸 통째로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총 7개가 거래질서 교란 행위예요. 자, 앞으로 이 거래질서 교란 행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거래질서 교란 행위 7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다?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88페이지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한번 쳐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소 교란이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센터 업무라든가 절차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뭐를 봐야 되냐면 거래일서 교란행위가 몇 가지가 있다? 7가지.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 2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또 요거 뭐예요? 업무방해 금쟁이 5가지. 총 7가지가 있다. 이게 나중에 다음 중 거래일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할 수 있다? 누가 운영할 수 있다? 신고센터를 누가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고하면요, 포상금 줘요. 다음 주에 그 포상금과 관련된 부분을 배울 겁니다. 혹시나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신고해 보세요. 50만 원 줍니다. 50만 원. 한 건 하면 50만 원 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96페이지 접어두세요. 196페이지. 다음 주에는 196페이지 할 겁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